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에게 올바른 연애, 세련된 연애를 전달을 하고 있는 연월TV의 마스터 세이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자한테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5가지 행동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남자의 외적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여러분이 정말 피하셔야 돼요. 자, 가령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간혹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빠, 연애 초반이랑 지금이랑 너무 왁구 차이가 심한 거 아니야? 오빠 점점 얼굴이 네모가 되어 가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버리는데,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의 외적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남자의 외적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걱정이 되어서 정말 이 남자의 건강이 걱정돼서 오빠 얼굴이 네모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하루하루 살이 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텐데요.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국말은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여자라면은 만나는 남자가 살이 쪘을 때 오빠 얼굴이 네모내지는 것 같아, 이상해 하는 게 아니라, 오빠 사실 우리가 살이 찌면은 고혈압이 오는데 이 고혈압이 만병의 근원이래, 오빠 조금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내가 너 외모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의 건강이 걱정돼서 다이어트를 권하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전달을 하셔야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빠 얼굴이 네모내지는 것 같아 vs 오빠 살이 찌면은 고혈압이 오는데 고혈압이 만병의 근원이래, 오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완전한 느낌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남자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 나 건강해 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온화하게 좀 순환시켜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오빠 요새는 회사에서 면접 보건할 때 남자의 외모를 좀 많이 본대. 남자의 외모가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남자가 조금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다라는 인상이 면접 보거나 아니면 어디 실물을 볼 때 많이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라고 전달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무조건 별표 치고 피해야 돼요. 누군가와 다른 남성과 비교를 하는 행위예요. 아니 강사님, 비교하는 게 어때세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 비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인생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다른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모든 남자들이 공감할 거야. 야, 다른 집 철수, 걔는 공부 잘하고 막 전교 몇 등하고 전교회장하고 하는데 넌 뭐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다른 집 자식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우등생과 열등생을 또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또 업무를 잘하는 사람, 업무를 못하는 사원으로 비교질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자분들도 항상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올 거예요. 맨날 비교를 당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마저 다른 남성과 나를 비교하면은 그 남성의 자괴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나한테 불편한 감정을 주는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남자를 걱정해서 비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남성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남성의 정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가령 남자분들이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드라이브 코스를 준비해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 남자가 준비해온 드라이브 코스 갔는데 차가 막히는 거야. 혹은 남자가 꽃을 준비했는데 내가 꽃을 좋아하지 않아.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마음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가 않아. 내가 이러한 드라이브 코스에서 차가 막히니까 짜증이 나.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준비해온 사람의 마음과 성의 또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을 대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남자가 꽃을 준비했는데 오빠, 나 꽃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집에 가져가봤자 금방 죽어, 일주일도 안 가, 맨날 엄마가 버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물론 이게 사실이겠지만 사실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선물을 해줬는데
그 상대방이 받고 나서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주면은 박탈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선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연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해줬는데 얘한테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애초에 선물 자체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조금 남자가 더 신중하게 선물을 고르고 더 좋은 걸 준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애초에 선물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하고요. 애초에 정성 자체를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을 때 불편한 감정이 돌아왔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러분한테 뭐 꽃을 준다거나 아니면 LED 등을 준 거야. 여기서 그것을 내가 조금 정성스럽게 여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가령 남자분들이 꽃을 줬을 때 여러분이 꽃을 화분에 꽂아가지고 오빠 이거 화분에 꽂아 놓으니까 내 방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 혹은 LED 등을 줬을 때 오빠 이거를 밝혀 놓으니까 내 방이 진짜 환해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남자분들은 무한 감동을 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 선물을 지연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감동하는데, 자, 내가 준 LED 등이 여친 집에 가니까 벌어져 있는 거야. 유리에 금가 있고 바닥에 구르고 있어. 이러면 남자분들은 정말 큰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성적인 자신감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친이랑 그런 좀 무릇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는데 남자의 그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이 간혹 남자랑 대판 싸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빠랑 하고 나서 한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남자가 그 남자의 성적인 자신감은 마지막 프라이드고 뭔가 그 응어리진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건드려 버리면 남자의 그 불편한 감정이 폭발하는 발화점으로서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빠랑 하고 나서 한 것 같지 않아 하면은 남자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남친과 만나면서 그것을 하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여러분의 권리이기에 좋지가 않다는 말을 해야 돼요. 다만 한국말은 제가 아까 다르고 다르다고 했죠. 오빠 하고 나서 한 것 같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난 오빠가 정말 다 좋아. 오빠의 말이나 오빠의 생김새나 오빠의 옷차림이나 오빠의 행동이 다 좋은데 내가 오빠랑 그것까지 다 맞으면은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오빠랑 그것까지 맞으면은 세상 모든 게 부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나 오빠가 정말 다 좋은데 이것까지 맞으면 내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과 오빠랑 하고 나서 몰라 느낌 안 와 라는 말에 상대가 받아들였을 때 느낌 차이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친구한테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을 때 제대로 토로하지 못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불편한 감정, 나 이 남자랑 만족이 안 돼 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앙금 형태로 남게 되면은 그 앙금을 내가 해소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누구 하나 불만이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막상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남친 또한 나와의 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약간 불만족스러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 이런 성적인 부분이 민망한 게 아니라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소리냐? 사람마다 정체성 그리고 자아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이를 먹은 성인이라면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여러분의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또한 해당되는 소리예요. 내 정체성을 누군가 바꾸려고 했을 때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상대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가령 그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해. 오빠, 회사 끝나고 와서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책 읽고 자격증 공부를 해봐. 오빠, 회사 끝나고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봐. 오빠,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이렇게 입어봐 라고 남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귀고 나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사귀기 전부터 나는 이게 별론데 오빠가 이것만 고쳐줘 라고 처음부터 말을 해줘야 돼요. 처음엔 아무런 이상 없이 연애를 잘하다가 나중에 들어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나?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떠버렸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남친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끝나고 운동해, 끝나고 공부해, 옷을 이렇게 입어봐
라고 할 테지만 여러분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받아들이는 이가 기분 안 좋고 받는 이가 짜증나면은 사실 그건 올바른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서로가 기분 좋았을 때 그것을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전달하는 사람만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섭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남자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무엇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연월TV가 힘낼 수 있게 여러분의 댓글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